안 합니다. 야, 나는 아니 셀카봉원 들고 왜 그 여의도에 저 막 그 돈 퍼주면서 거기서 커피 막 공짜로 먹고 이러면서 셀카봉원 들고 탄핵 집회 이것만 나와요. 공중파하고 저 종편에서 하루 종일 그거만 광화문은 나오질 않아요. 더 많이 모였는데. 그렇죠. 근데 일본 방송이나 이제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사실은 그 4월 10일 총선 있잖아요. 이 총선이 사기 선거였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뭐 전화도 뭐 해본 적도 없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길은 사회수석밖에 없어요. 그 사회수석을 불러가지고 이번에 4월 10일은 완전히 사기 선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USB를 만들어서 이거 꼭 대통령한테 전달해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보셨겠죠. 이건 확신하게 된 거야. 아, 근데 만약에 192석 야당들이 그래도 사기 선거를 해서 당선이 돼서라도 정상적 의정 활동을 했으면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올려준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공천해주고 그런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다 탄핵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니들 가짜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계엄을 한 거죠. 계엄을 했고 두 군데를 딱 두 포인트를 딱 찍었잖아요. 첫째는 국회. 이 국회를 찍은 것은 뭐냐? 니들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거야.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를 또 선관위를 틀었잖아요. 선관위는요, 294명이 갔는데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끝나자마자 2분 만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미리 가서 대기시켜놨다는 얘기죠. 대기시켜놨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국회는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사실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그렇죠. 선관위인데 왜 이것이 부정선거였었냐 4월 10일 선거가 저는요 이 영상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직접 보낸 거예요.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져온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디오 좀 크게 해주시고요. 보시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제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제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여기 멈춰주시고 박사님.
우리 그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당원이거든요. 네. 자유통일당에 맞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빵표가 나온 지역이 빵입니다. 빵. 네. 한 표도 안 나온 지역이 73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한 표 나온 지역, 2표 나온 지역, 3표 합하니까 460개 지역이 완전히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전국의 조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유마을 조직이 3,518개거든요. 조직이. 네. 그리고 당비를 다 낸단 말이에요. 네. 당비를 다 내는 사람이 다른 당을 찍을 리가 없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빵표가 나오는 거 보고 네. 내가 찍었는데 어떻게 빵표냐 하고 저거 나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고 말고. 내 표 내놔라. 내가 찍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빵표가 나오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완전히 사기란 거예요. 내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사회수석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제발 좀 전달해달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아니 정상적으로 대통령한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웬만큼만 했으면 그냥. 네. 네. 그냥 넘어갔겠지.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모든 걸 다 그냥 다 탄핵. 심지어 감사원 있잖아요. 네. 감사원장 탄핵시켰잖아요. 감사원장은. 근데 감사원에서 부정선거 밝힌 게 있는데 조사한 게 있는데. 감사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단체 네. 사람들을 다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를 감사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제보가 있기 때문에. 네. 갔더니 우리도 헌법 단독기관이다 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거부를 한 것만 가지고도 문제인데 네. 이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를 감추려고 지금 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쭉 보신 그대로 네. 빵표. 어떻게 빵표가 나와요. 네. 우리는 전국에 3,518개 지역별로 동대표를 다 보관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비를 다 낸다고요. 근데 어떻게 빵표가 나옵니까 이것이. 그만큼 자유통일당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가면 맞아요. 이 한 명이 골치 아픈 한 명이니까. 맞습니다. 뒤에 이 광화문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명이라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아예 씨를 말리려고 네. 그냥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이어서 또 보시면요. 네. 더 보시겠습니다. 확실한 것이 네, 보겠습니다. 네. 자기가 당비를 4년 동안 낸 사람들이야. 네. 그게 39명이에요. 근데 당비를 낸 사람이 당비를 4년 동안 낸 사람이 39명인데 다른 데를 찍는 데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보시겠습니다. 네.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멈춰주세요. 요거 멈춰주세요. 예. 요거 보시면요. 요거는요, 빼박이에요, 빼박. 그러니까. 자, 보세요. 원래 우리는 국회의원 1명을 한 명을 소유한 원내 정당. 원내 정당이잖아요. 네. 황보성 의원이 우리 당에 왔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그래서 8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번을 받았지 않습니까? 8번, 예. 8번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8번 함이 없잖아요. 7번에서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을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고. 이건 사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9번도 없이 7번에서 끝나도 문제인데. 그렇죠. 8번만 싹 빼고 조국당으로 넘어가요. 조국당이 9번인데. 이야. 저는 대통령께서 네. 이제 탄핵을 당해가지고 네.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 네.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심의를 할 텐데 네. 다른 거 할 것 없이 이거 갖다 대면 돼. 이 영상. 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냐 말이야. 네. 왜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는 이유가 왜 있냐. 네. 이거 딱 되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8번이 없잖아요. 우리는 7번에서 9번으로 넘어. 우리는 선거할 때요 28 청춘을 했거든요. 그래도 네. 국민의힘 정당이 불쌍해서 지역군 찍어줘라. 지역군은 2번을 찍고 비례를 8번을 찍어라. 그래서 28 청춘으로 이렇게 구호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108석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하고 싸우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싸우는 주제도 간단해요.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고. 그게 어떻게 한동훈의 소관입니까? 그러게요. 그게 야당이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야당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사기 선거고 이거 이 표 자체가 이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들어보시면 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사실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 여기 멈춰주세요. 네. 그 앞에 영상 보고. 여기 보세요. 요거요. 자, 참 이게 추미애 지역이거든요. 추미애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지역은 이용 후보가 이겼어요. 네. 빨간 게 이제 이용 후보예요. 이용 후보인데 요 가밀동 있죠. 네. 요거 하나만 추미애가 이겼는데 그것도 네. 일반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네. 이 가밀동 지역을 까보니까 90%가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전부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몇 표 차이로 진 거예요. 네. 이 그림만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가밀동 하나 나중에 까보니까 90%예요. 90%. 가밀동 거는 90%가 전부 다 추미애를 찍은 거예요. 추미애를 찍은 거예요. 그것도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또 한두 군데 추미애가 이긴 지역이 여기 있으면 또 몰라. 나머지는 다 이용이 이겼는데 요 가밀동만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겼냐 이거죠. 거기 수셔 넣기를 했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사실은 계엄령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영상을 보시면. 이어서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용 후보가.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가밀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이거 충격적입니다. 대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약간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십시오.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싹 들립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예요. 이게 참 나쁜 놈들이 이렇게. 그리고 저게 봉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신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이번엔 여기까지 다 덮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요. 싹 전부 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네. 이번에 이걸 감추려고 그렇죠. 탄핵시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를 거기를 급습했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이번에 한 이유는 일반 검사들을 통하여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엄이죠. 계엄령밖에 없어요. 이건 목적이 바로 중앙선관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나 작년 11월 달에 이 북한 애들이 해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국정원에서 점검했죠. 7번 해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앙선관위를 6번 뚫렸어요. 네.
6번 뚫린 게 뿐이 아니라 이미 벌써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쫙 빨아들인 겁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일주일 안에 대국민 담화가 다시 나오지 아니할까. 왜? 포렌식이 끝나버리면. 그렇죠. 이래도 사기 선거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젠 이게 뒤집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모든 언론들이 그러니까 종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중동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또 공중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계엄령 원문 있죠. 네. 이거는 다 감춰버려. 그것이 딱 3개로 돼 있거든요. 네. 첫째는 뭐냐. 내가 제안한 모든 그 인사들을 다 탄핵시킨다는 거죠. 이래서 대통령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두 번째 뭐냐. 예산 있죠. 대통령이 신청한 예산은 심지어 뭐 경찰, 검찰, 빵. 빵원이요. 얘네들은 이거는 빵을 좋아해. 이건 뭐냐면 대통령 일 못하게 하는 거.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저 이해가 다 되는 거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권한 대행은 한덕수죠. 한덕수 총리한테로 넘어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차라리 딱 한 3달 동안 쉬는 게 쉬고, 그 다음에 후반기 일을 위해서.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6명이지 않습니까? 6명인데, 이게 하늘이 돕는 건지, 거기 보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이 2명이고, 그 다음에 또, 먼저 번에 지금 고발된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이 2명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번에 주심으로 됐다. 주심으로. 네, 주심으로 됐어요. 됐죠. 이 하늘이 도운 거야. 아니, 추첨한 겁니다. 추첨. 컴퓨터로 그렇게 됐어요. 컴퓨터 추첨했대요. 야. 그러면 6명 중에 1명만 거부권을 해도 이거는 무혐의거든요. 대통령은 바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가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먼 창피하게 3개월 동안 거기 헌법재판소로 들락날락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망신시켜. 그럴 필요 없이 원래 이제 3.15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이 4.19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4.19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이어받아. 그러니까 헌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때는 4.19 정신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도 엄청 나왔어요. 박사님 연설해봐서 아시죠? 엄청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고, 뭐, 청계광장도 꽉 찼고. 추운데도 엄청 나왔어요. 나왔죠. 그리고 장시간 집회를 하는데 이동을 안 해요. 그 추운데도. 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한 지난 토요일보다가 배 이상을 모으려고. 제가 그냥 막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어제는 뭐 강원도, 춘천, 원주, 이제 오늘은 또 안산, 뿐 아니라 내일은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 해서 지난 토요일 날 나왔던 거에 배 이상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혁명이 완수되는 거거든요. 1,000만 명이 한번 모여보세요. 무혈혁명이 완수되는 무혈혁명이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광고 하나를 냈는데요. 이 조중동에다가 이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뜨자. 이건 왜? 헌법이 보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결사 반대. 모이자 강원 광장으로.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8.15 때 연설문에 나온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연설문을 할 때 보면요. 저는 그 연설문을 거의 다 외웁니다. 외우는데 보니까
이게 자유통일이에요, 자유통일. 네, 자유통일. 예, 자유통일이 목표고. 이건 정광훈 목사님도 뭐 몇 년 전서부터 이거 주장하고. 그래서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원고비 나한테 좀. 아니, 이게 좀 오해를 받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짜고 치는. 아니, 주장하는 게 비슷하니까. 아니, 뭐 전화를 한번 해드냐, 뭐 짜고 치든지 말든지 하지, 뭐. 하여튼, 예. 자유통일. 그래서,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 강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해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G2로 간다. G2 국가로 가자. 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고, 이재명의 주장은 뭐냐. 자서전에 보면 네. 주한미군 철수로 돼 있거든요. 박사님. 네. 주한미군 철수하면. 아유, 그건 상상도 마십시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연방제 통일이면. 네. 아니, 저 박사님도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연방제 통일되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북한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대기업 해체. 대기업 해체를 속아서 북한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제6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하자는 거죠. 네. 만약에 이재명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할 사람은 오지 마시고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딸들까지도 아니 개딸들 대한민국이 없는데 개딸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주사파 아니 뭘 몰라서 그래. 종부 그다음에 무슨 뭐 좌파들 모든 사람들이 나는 3천만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왜? 윤석열 주장대로 이재명 주장대로 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한 같은 나라에 가서 살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 북한에 넘어가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에 살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 사람들은 내일 하루라도 수고를 해서 네. 한번 다 나와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 1,000만 명 모이면요. 합니다. 1시. 예. 1,000만 명 모이면 혁명이 완성되거든요. 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 먼저 번에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하고 무제한 시간도 무제한, 네. 주제도 무제한 토론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이 국가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다 이거죠. 근데 헌법 가지고 안 될 때는 국민 저항권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국민 저항권이.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헌법으로 모든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건드렸냐. 이재명이가 건드린 거예요. 예. 이재명이가 계속 탄핵하고 아니 사람 하나 추천하면 다 탄핵하고 하니까 정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것도 감사원장까지 또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계엄령밖에 없다 했는데 이제 이 공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해줄 거 다 해줬어요. 그렇죠. 다 해줬고 이제 강원에서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만 모이면 이제 4.19는 학생들이 했잖아요. 예. 5.16은 군인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군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아이고. 질질 짜고 정보 갖다 다 주고 아이고. 근데 요즘은요 학생들도요 네. 그냥 여자애들하고 그냥 발단 끼고 가는 거 알지? 네. 이 국가에 대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네. 분노가. 그래서 이 마무리는 강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혁명입니다. 네, 시민혁명입니다. 원래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혁명은 시민이죠. 시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이 한 자리만 모이면 윤석열 대통령요 거기 헌법재판소 갈 필요 없어요. 바로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혁명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으니까 복귀죠 바로. 예, 바로 복귀죠. 네. 바로 복귀할 수 이 쉬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1,000만 명만 이번 토요일 날 나오면
그거 뭐 오랜 기간 없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단하네. 예. 간단하죠. 예. 아마 이번에 다시 복권되면 주사파요. 그렇지 않아도 반국가주의자들을 네. 처단하겠다. 나는 싹쓸이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000만 명을 지금 한 자리에 모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안산에 가서요. 예. 포럼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내일은 또 전라도 예? 그 광주 그다음에 전라도 또 그 위험하지 않으세요? 전주 아니 괜찮아요. 저는요 죽어도 괜찮아. 내가 죽으면요 예. 아마 전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아이고 난리 나지. 네. 예. 그러니까 난리 나지. 예. 뭐 저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네. 이번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도 2019년 10월 3일 그 이래로 그게 기록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아니 남대문까지 뻗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좌파 애들이 여의도에서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안 생기니까 지들이 시청 앞으로 오겠다고. 아니 묻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네, 묻으려고. 시청 앞에 해서 시청 앞까지 우리 군중이 덮으니까 네. 거기 조금 모아놓고 이거 다 지낼 거라고 왜 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대를 네. 그 교보 앞에 있죠. 네. 옛날 우리 4년 전에 거기서 했었죠. 원래 거기서 했잖아요. 거기서 했었지. 예. 우리 거기서 지금 무대를 설치하려고 예. 했면은 그래서 서대문 쪽으로 네. 이렇게 딱 무대 설치하면 전체가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시청 앞에까지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복궁까지 다 들어오고 네. 그러면 내가 볼 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네.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기는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농담 하나 할게요. 예. 우리나라의 간첩들이요. 황장혁 선생님이 5만 명 있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5만이라고. 근데 그 김국선 선생님은요. 15만 명이라고 네. 해요. 15만 명인데 간첩들이 2년마다 교대를 한답니다. 북한의 통전부에서 자 이게 남조선에 물 들었나 안 들었나 재교육하려고 북한을 부른다는 거야. 그럼 또 반잠수정 타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간첩이 요즘은 불러도 안 간대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면 고생이 커서. 차라리 해서 뭐냐면은 간첩도 전향해라. 국정원에 가서 어. 자수해버린대요. 그러면 2억 타거든.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북한이 네. 간첩 교육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간첩들을 호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데, 예? 이걸 왜 이재명은 말이야, 연방제를 가자고 하냐. 그래서 이재명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본정신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 같아. 누구겠습니까? 뭐, 뻔하지. 북한이겠죠. 북한. 네. 아니, 이미 벌써 중국. 북한한테 돈도 많이 갖다 바쳤잖아요. 북한하고 중국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이 자랑스러운 때 세계가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이것을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체코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따냈잖아요. 네. 거의 다 따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는 이게 다 거의 다 통상 예의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원자력 발전소 짓는 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돈을 30조를 빌려준대요. 네. 빌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 다 되면 전기세 받아가지고 네. 다시 회수한다는 거야. 이거는 통상예. 그러니까, 예. 통상예라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좌파들이요. 정말 말 왜곡한데 천재야. 뭐냐. 왜 30조를 도와주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재명은요. 빨리 이제 조국이가 감옥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가 이제 사표냈죠. 예. 이제 두 놈은 처리했어요. 예. 처리했고 이제는 이재명과 문재인이죠. 이재명과 문재인. 예. 문재인은요. 이거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돼요. 왜 USB 사건 그러겠죠. 때문에 예. 김정은이한테 USB 넘겼잖아요. 예. 그 안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현장 바로 체포해도 되고 이번에 우리가 혁명이 성공되면
헌법 위에 권위가 있으니까. 혁명은 헌법 위에 권위거든요. 그렇죠. 예. 권위가 있으니까 모든 국가의 헌법도 우리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는 거예요. 혁명 세력은. 이렇게 혁명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또 혁명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이 있죠. 처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혁명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혁명도 다 그렇게 했고 또 4.19 혁명도 그랬고 또 5.16 혁명도 그랬고 세계 역사에 나오는 혁명이 다 그랬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 국민들이 이승만의 그 건국 설계도가 원체 완벽해가지고 80년 동안 북한이 간첩을 보내고 공작하고 뭐 이재명을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요 이 좌파들이요 40%밖에 안 돼. 이승만 설계도가 원체 뛰어나가지고 아직도 우파가 60%에 60%.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60% 사람들은 하루만 수고해주면 광화문으로 다 나와주면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시민혁명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 받을 필요 없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끝장내서 끝장낼 수 있어요. 네. 하루에.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를 그냥